더니 오늘은 꼬리 흔드는 개가 돼서 왔네. 야, 너 개처럼 짖어봐라. 그럼 우리가 널 받아주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마. 얼른 짖어. 네? 개처럼 짖으라고요? 왈! 제가 짖어대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깔깔거리면서 배를 잡고 웃더군요. 두 모자가 저를 조롱하는 게 역겹고 화가 났지만 나중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제가 납작 엎드려 빌고 빌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며 다시 시댁의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막말과 조롱으로 마음이 괴로운 날로 연속이었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는 담기 힘든 욕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애미 뒤진 년아. 밥이 이게 뭐냐? 너 먹을 케밥 차린 거냐? 내가 준 생활비로 겨우 이거밖에 못 차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차려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대답은 잘하네. 야, 잘 들어. 우리 집 서열은 나와 아들, 그리고 강아지들 다음에 너야. 넌 제일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런 내가 너를 거둬들였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알아들었으면 당장 밥상 다시 차려와. 네, 어머님, 알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처럼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막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상간녀와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애인이랑 같이 살아. 이제 그냥 두 집 살림 하려고. 얘 우여가, 아무리 그래도 두 집 살림은 심했다. 그럼 어떡해? 뭐 쟤랑 이혼이라도 할까? 엄마가 종처럼 부리기 좋다고 이혼하지 말라며. 그랬지.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시녀로 들 거라고. 그런데 네 애인이 나중에 결혼하자고 덤비면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 내 애인도 내가 유부남인 거 알고 같이 사는 거야. 어차피 저 식모녀는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이는 저 들으라고 애인 자랑과 제 욕을 해댔습니다. 이건 역시 저는 꼭 참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상에서 비웃을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에게 빠지다 못해 영혼까지 홀려버려서 있는 돈 없는 돈을 싹싹 긁어서 주더군요. 시어머니는 절대 지갑을 열어주는 분이 아니어서 남편은 사업장을 조금씩 줄여가다가 나중엔 매각하고 나온 돈을 상간녀에게 줬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을 심하게 혼을 냈는데 그이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상간녀에게 빠져 지냈어요. 사업장 말아먹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까먹으면서까지 계속 바람을 피웠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까먹나 해서 알아봤더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와 같이 도박에 빠져서 수억 원을 날려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대출과 카드깡으로 받은 돈으로 술과 도박을 즐기더라고요. 이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망나니처럼 미쳐 날뛰어서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어요. 속을 끓이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삐쩍 말라가며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함부로 말하던 과거와 달리 아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새아가, 내 아들이 저렇게 돌아버린 거 어쩌면 좋겠니? 내가 저놈 때문에 20년은 더 늙은 것 같구나.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혁 씨가 제 말을 듣게 생겼나 보세요. 상간녀가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잖아요. 아이고, 내가 초장에 말렸어야 했는데. 너같이 착하고 순종적인 애한테 차라라고 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새아가. 내가 속이 뒤집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군 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우혁 씨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보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댁의 종으로 있으니 안쓰럽고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제 거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자신이 한 짓을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몸과 정신이 망가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말라가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몸 안에서 암이 자랐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큰 병을 가지게 된 것에 억울하고 슬펐는지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답니다. 나 이제 어쩌면 좋니? 세아가, 나 살고 싶어. 어머님, 위암 4기도 생존 확률이 15%나 된다고요. 15%? 그건 엄청 낮은 거잖아. 아이고,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어. 아직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내 아들놈이 정신 차리고 너와 잘 사는 걸 보고 싶단 말이야. 또 손주도 가져보고 싶단 말이야. 어머님, 절 믿으세요. 어머님은 분명 소원하는 걸 다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마음 굳게 드세요. 힘든 걸 다 이겨내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세아가, 고맙다. 네가 없었더라면 나 혼자 병원에서 공포에 떨면서 보내고 있었을 거야. 우혁이 이놈은 연락 안 되지? 네, 애인하고 해외여행 간 모양이에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등신이 돼버렸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지하며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었는지 2차 치료는 거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아가, 항암 치료를 다시 받느니 그냥 눈 감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버티는 게 힘들어. 세아가,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줄 것도 있고 전할 말도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 어머님 많이 힘드셨군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집에 가서 며칠 쉬고 다시 마음 강하게 먹고 병원으로 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님 살려낼 겁니다. 저는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보라고 하셨고 여러 번 연결 끝에 받았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암이라고 전했더니 남편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금세 나을 거라는 미친 말만 하더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시어머니는 자신의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안방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오셨답니다. 세아가, 지금 우혁이 꼴을 보니 정신 차리려면 조금 더 걸릴 것 같구나. 지금 아들놈한테 내 재산 주면 애인년이랑 도박하는데 까먹고 말 거야. 그러니 내 재산 모두 네가 받아주렴. 네가 몇 년 기다리면 우혁이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그때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다오.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어머님, 전 재산을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건물이며 이 집이며 통장에 든 돈까지 모두 다요? 그래. 너는 내가 오래 봐왔잖니. 물론 네가 미운 적도 있었지만 고마운 적이 훨씬 많았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거라. 너도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 내가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줄 테니 이걸로 마음을 풀어주렴. 어머님, 저 같은 하찮은 년한테 이걸 다 주시다니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은 저랑 100년 만년 사셔야 해요. 제가 못 보내드려요. 아니다. 항암 치료는 다시 못 받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할래. 이제 모두 내려놓고 그냥 이 집에서 너와 둘이 추억 쌓고 편히 떠나고 싶구나. 어머님, 항암 치료 아니어도 말기암 환자들 오래 사는 사례가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 낫게 해드릴 거예요. 뭐든 다 해볼 테니까 희망 잃지 마세요. 고맙구나, 세아가. 이 노인네를 위해 예쁜 마음 가져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와 은행과 부동산을 다니며 모든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참아왔던 내면을 끄집어내기로 했어요. 때가 온 거였죠. 방에서 잠자고 있던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사설 구급차 직원들을 들여보냈어요. 저기 자빠져 자는 노친네 보이시죠? 얼른 요양원으로 치워주세요.
그 소리에 깬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더군요. 새아가, 지금 이게 다 뭐하는 짓이니? 이 남자들 뭐야? 뭐긴요. 당신을 요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지. 이 할망구야, 내가 진짜로 당신 시녀이자 종인 줄 알았니? 당신이 나한테 전 재산 넘겨줬으니 꺼져줘야겠다. 요양원 가면 벽자리로 달라고 해. 그래야 똥 싸면 벽에다 칠할 수 있으니까. 뭐야?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 너한테 조금 모질게 굴었다고? 조금 모질게 굴었다고? 이 할망구가 암에 걸리더니 기억까지 깜깜해진 모양이네? 당신이 우리 엄마 위독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지? 그리고 날 며느리가 아닌 짐승 취급한 걸 기억 못해? 설마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멍청한 할망구야. 다 당신 재산 빼먹으려고 배알이 뒤틀려도 참은 거야. 여하튼 이젠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 꺼져줘야겠어. 이 집이 이제 내 집인 건 알지? 제가 복수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숨을 헐떡이더군요. 너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내 재산 돌려놓으라고. 아이고, 놓친 내가 숨도 쉬기 힘든 모양이네. 당신 돈은 잘 쓸게. 이 돈이면 호화스러운 인생을 살고도 남을 거라고. 땡큐 어머님. 시어머니는 충격이 겹치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구급차 직원이 급하게 차로 옮겨 산소호흡기를 씌웠답니다. 저는 떠나가는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하는 집으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얼굴 마주보고 합의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 편하게 변호사에게 맡겨버렸죠. 시댁과 건물을 팔아 현금화시켰고 친정엄마의 고향으로 내려가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게 편히 살기 딱 좋았답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걸 제가 대신 이루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전 남편이 된 우혁 씨와 상간녀는 얼마 못 가 헤어졌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모두 저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뒤늦게 정신이 든 전 남편은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서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전화가 걸려왔죠.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건 내 잘못이야. 모두 미안해. 그런데 지금 엄마가 위독하셔.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당신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엄마 소원이 당신과 내가 화해하고 잘 사는 거라니까 그 모습 보여드리자고. 엄마는 당신이 요양원에 버렸다고 미워하지 않으셔. 다 용서한다고 하셨다고. 뭐? 용서? 아주 웃겨 죽겠네. 어쨌든 지금 당신 애미가 뒤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어쩌지? 난 그 할망구가 되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재산도 내가 다 꿀꺽했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연기를 하겠냐고. 그리고 우혁씨, 당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 기억 안 나? 나도 똑같이 모른 척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그 똥구리내 나는 할망구 잘 보내드려.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전 재산을 줬는데 이렇게 나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법으로 해서 니년 재산 다 빼앗아 올 거라고. 당신 돈 있어? 변호사 살 돈 있냐고. 나는 변호사를 팀으로 꾸릴 능력이 있는 여자야.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상관없는데 당신 얼마 있지 않은 돈을 그냥 아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당신 엄마가 지옥행 열차에 타는 거랑 당신이 복수하겠다고 나한테 덤비는 거랑 말이야. 그럼 굿바이. 저는 전 남편에게 실컷 조롱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복수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마무시한 반전이 펼쳐질 테니 끝까지 긴장 놓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게 되자 저는 피식 웃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시모를 한 번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암에 걸려 되져도 싸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전 남편은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한탄하는 삶을 살았어요. 술에 찌들어 사는 건 물론이고 도박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상간녀와 살던 집을 판 돈으로 모두 도박판에 꼬라박아 알거지가 됐답니다. 노숙자가 됐다며 저에게 돈을 구걸하려고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여보, 영은아, 나 좀 도와줘.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지내고 있어. 당신이 엄마한테 받은 재산의 일부만이라도 좀 돌려줘. 돌려달라고? 내가 왜?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이라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엄마 유언대로 당신과 내가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나 쥐 죽은 듯이 당신 옆에서 살게. 제발 날 받아줘. 길바닥에서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내가 복수의 칼을 쥔 거야. 그런데 우혁씨, 그거 알아?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무서운 년이라는 거. 우리 엄마 재산 모두 받아먹은 거 말고 더 무서운 게 남아있어? 그게 뭔데? 저기 온다. 당신이 내 집 앞에 자주 찾아와서 속 좀 뒤집어지라고 불렀어. 나의 마지막 복수의 작품을 봐봐. 제가 초대한 사람은 제 전남편의 돈을 탕진하도록 도박에 빠지게 해서 전 재산을 잃고 망나니로 만들게 한 상간녀였습니다. 우혁씨, 당신 애인 왔네. 전 애인이라고 해야겠지? 뭐가 됐든 반가운 얼굴이지? 저 여자가 왜 당신의 초대 손님이라는 거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알기만 하겠어? 내가 우리 엄마 장례 치르고 너희 모자 어떻게 구워 삶아줄까 고민하다가 니들 돈이라도 싹 다 벗겨먹기로 결심했지. 그래서 먼저 너희 모자한테 무릎 꿇고 빌었던 거야. 그리고 이 여자 박진희, 술집 여잔데 내가 고용했어. 당신 제대로 망가뜨려주면 50억의 재산 중 10% 주겠다고 약속했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당신 엄마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일이 수월해졌지. 내 계획에 시어머니 암은 없었는데 말이야. 그냥 마음을 홀랑 뺏을 계획이었다고.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났으니 인생 참 재밌지 않아? 인과 응보, 사필기정, 그리고 세옹지만 해. 뭐야? 그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영훈이 네가 복수하려고 나한테 이 여자 붙인 거야? 그이가 말하는 동안 상간녀는 어느새 제 옆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근데 냄새가 심하게 나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망가뜨려놨다. 진이,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인연이 시키는 대로 날 꼬신 거냐고? 오빠, 사기라니. 그냥 계획 세우고 공사 좀 친 거지. 내가 좀 예쁘다고 해벌레에서 돈이고 마음이고 받쳐준 건 사기가 아니라 오빠의 선택이야. 난 아무것도 달라고 한 적 없어. 오빠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그리고 도박은 말이야. 그게 좀 재밌어. 우리가 다니던 하우스 있잖아. 거기 내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곳이다. 같이 도박하던 사람들 모두 오빠를 속인 거야. 타짜들이었다고. 제가 고용한 상간녀가 진실을 말하자 전 남편은 눈물, 콧물, 그리고 침까지 흘려가며 분노했습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가짜였고 패가망신까지 했으니 화가 난 거죠. 이 두 년이 날 제대로 엿먹였어.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엄마 인생까지 다 망했다고! 그 말에 저는 그이에게 똑같이 대답해줬습니다. 내 인생이야말로 당신과 당신 엄마라는 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어. 널 믿고 결혼한 건 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짐승 취급은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영은이 너, 그리고 진이 너, 둘 다 오늘 내 손에 박살날 줄 알아. 난 지금 잃을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 황천길로 보내고 교도소에 말뚝박고 말겠단 말이야. 전 남편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줍더니 저희 두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전 남편을 만나러 오면서 혼자 올 리가 없었죠.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촌 오빠와 무리들이 달려와 전 남편의 사지를 잡고 잡아들였어요. 그리곤 개박살이 나도록 패줬답니다.
저와 상간녀는 뒤에서 씩 웃으며 마지막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트렁크를 열면서 말했어요. 약속했던 5억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수고는 무슨. 제가 언니 복수를 함께해서 재밌었어요. 이제 전 술집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려고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크게 한탕 했으니까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언니, 이 인간 어떻게 처리해줄까요? 또 언니 찾아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몇 대 패주고 버려요. 내가 노숙자 하나 상대 못할까봐요? 내가 어떤 여잔지 지켜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자식이 계속 찾아오길 바래요. 제가 지 엄마 돈으로 잘 먹고 사는 걸 봐야 속이 썩을 거 아니에요. 우와, 언니 진짜 독한 사람 많네요. 브라보! 그렇게 전 남편은 상간녀의 일행들에게 두들겨 맞고 네 발로 기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상간녀와 일행은 제 차의 트렁크에 현금 5억을 옮겨 담아 떠났고요. 이렇게 해서 제 모든 복수가 끝이 났습니다. 한설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고 초전박살을 내줬네요. 이후 전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유산을 두고 민사소송을 하겠다더니 역시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 짓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의 소식이 궁금해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더니 기차역을 바꿔가면서 노숙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구걸에서 돈을 받으면 소주를 사 먹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게 전부라고 하네요. 수십억을 물려받을 놈이 1,000원도 없는 비운의 인생을 마저 살게 됐죠. 이렇게 제 사연을 글로 써보니 저라는 여자가 좀 과하게 독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당한 일화들을 모두 다 글로 쓰면 아마 책 10권이 나올 정도로 지독하니까요. 제 반전 이야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독한 년은 이만 물러갑니다. 앞으로는 소처럼 일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은 생을 즐기고 음미하며 살겠습니다.